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짜 힘든 이유는 당신도 알잖아. 노인 냄새? 응. 우리 이불에 그 냄새 배는 거 상상만 해도 소름이야. 새로 산 이불인데. 미정이 네가 예민한 거 내가 알지. 당신 어머니니까 내가 참는 거야.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2주 동안 그 냄새 맡고 살아야 하다니 벌써부터 걱정이다. 그리고 나 주신 화장품 봤어? 어디 시골장에서 파는 브랜드도 없는 그런 걸 내 얼굴에 바르라고? 나는 백화점 화장품밖에 안 쓰는데. 엄마 가시면 그냥 버려? 이 화장품 박스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라남도 구례에 사는 75세 박정순 씨입니다. 지난 장마에 집이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천안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곤 2주 정도 신세를 지려고 아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노인 냄새가 이불에 배는 게 싫다며 하루 6만 원짜리 모텔로 내몬 거예요. 하지만 이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를 할 수 있는지.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7월 전국을 강타한 그 무서운 장마 기억하시죠? 구례에서 혼자 사는 박정순 씨도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잠자리에 들었어요. 비가 참 많이 오네. 벌써 사흘째인데 언제까지 올까? 그런데 새벽 3시 갑자기 어마어마한 굉음이 들렸어요. 집이 온통 흔들리는 거예요. 어? 뭐지? 지진인가? 밖으로 나가본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뒷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집 지붕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거였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를 어째? 다행히 정순 씨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40년 넘게 살던 집은 지붕이 망가져 버렸죠. 119에 신고하고 이웃들 도움으로 하룻밤을 겨우 넘겼어요. 정순 씨의 여동생에게 마침 전화가 와서 이 상황을 알렸어요. 언니, 그럼 지붕 공사할 동안 우리 집으로 와. 서울에 사는 정순 씨의 여동생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난감한 상황을 겪으니 흔쾌히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죠. 고마워. 근데 공사 기간이 2주 정도 걸린다니까. 너무 오래 신세 질 수는 없잖아. 조카 며느리도 같이 지내서 나까지 가면 불편할 거야. 아니야, 애들 다 괜찮아. 이런저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와도 돼. 아이고, 정이야 고맙다. 근데 현수한테 먼저 전화해보고. 그쪽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들네 집에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갈게. 아무리 자매라도 조카와 조카 며느리도 함께 사는 집에 오래 신세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천안에 사는 외아들 현수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엄마, 갑자기 웬 전화예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집이 나무가 쓰러져서 지붕이 다 무너졌어. 엄마는 다치지 않았는데 지붕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런 일이. 그럼 어쩌시려고요? 현수야, 너무 미안하지만 집 고치는 동안 2주 정도만 신세질 수 있을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또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알겠어요, 엄마. 일단 오세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서 완전히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순 씨도 그걸 느꼈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고마워, 아들아. 빨리 집 고쳐서 돌아갈게. 정말 미안해. 점심때가 돼서 정순 씨는 급히 챙긴 짐 몇 개와 함께 천안행 버스에 올랐어요. 집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제대로 못 챙겼죠. 빈손으로 가기가 미안해서 읍내 화장품 가게에 들러 며느리 선물로 5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샀어요.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뭣도 제대로 못 챙겼네. 그래도 며느리가 이해해 주겠지.
4시간 만에 천안 도착. 아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집에 피해가 심해요? 응, 지붕이 완전히 뚫렸어.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라고 하더라.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부터 아들이 뭔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집이 좀 좁아서. 그리고 미정이가 평소에 예민한 편이라서. 벌써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아파트에 도착해서 며느리 미정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집이 무너지셨다면서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응, 미정아. 그래도 사람은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 이거 너 주려고 샀어. 화장품 세트를 내밀었는데 며느리의 반응이 영 시큰둥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엄마, 앉으세요. 저희가 의논한 게 있어요. 의논? 뭘 의논했다는 걸까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니 계실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그럼 거실에서 자도 되는데. 아니, 엄마. 미정이가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화상회의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아침 일찍 운동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기도 해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근처에 깨끗한 모텔이 있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정순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모텔? 네, 어머니. 여기 좁은 거실에서 이불 깔고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모텔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희 집 화장실도 하나라 어머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모텔비는 드릴게요. 그리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잠만 모텔에서 주무시고 낮에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다가 저녁도 같이 먹으면 되죠. 그냥 잠만 거기서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집이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온 엄마를 모텔에 보내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요. 결국 정순 씨는 그날 저녁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썰라이즈 모텔에 짐을 풀었어요. 모텔비는 2주에 8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우선 5일치를 먼저 아들이 결제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모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집 무너진 엄마를 모텔에? 이게 말이 되나? 딱딱한 침대, 낯선 환경에 밤새 뒤척였죠. 무엇보다 정순 씨를 괴롭히는 건 아들 며느리의 말에 상처가 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밤새 자다 깨고 자다 깨고를 반복하다가 새벽 5시가 되자 그냥 일어났어요. 잠도 안 오는데. 아들네 가서 아침밥이라도 해줄까? 아침 6시 정순 씨는 간단하게 짐을 싸서 아들네로 갔어요. 깜깜한 저녁에 와본 길을 겨우 찾아 아들집이 있는 아파트 앞에 다다랐어요. 도시에 익숙하지 않은 정순 씨에게 한번 와본 길을 찾아가는 건 힘든 일이었죠. 행여 아들 며느리가 자고 있을까봐 전화하기 조심스러웠던 정순 씨는 걸어서 15분 거리를 1시간 만에 겨우겨우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복도식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니 복도 쪽 방의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며칠만 참아줘. 그래. 나도 미치겠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집이 무너졌다는데 어떡하겠어. 어머니 지낼 곳도 없고 자식은 당신 하나뿐이신데 내가 좀 참아봐야지. 정순 씨는 걸음을 멈췄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짜 힘든 이유는 당신도 알잖아. 노인 냄새? 응. 우리 이불에 그 냄새 배는 거 상상만 해도 소름이야. 새로 산 이불인데. 정순 씨는 숨이 턱 막혔어요. 미정이 네가 예민한 거 내가 알지. 당신 어머니니까 내가 참는 거야.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2주 동안
그 냄새 맡고 살아야 하다니 벌써부터 걱정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 주신 화장품 봤어? 어디 시골장에서 파는 브랜드도 없는 그런 걸 내 얼굴에 바르라고? 나는 백화점 화장품밖에 안 쓰는데. 엄마가 시면 그냥 버려? 이 화장품 박스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조금만 참아. 엄마 말 들어보니까 공사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대. 그러면 좋겠다 진짜. 휴, 빨리 시골로 돌아가시면 좋겠어. 2주는 너무 길어. 정순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집 무너진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정순 씨는 다시 모텔로 돌아갔어요. 그리곤 속상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했죠. 노인 냄새라고? 좋아. 진짜 냄새가 뭔지 보여줄게. 그날부터 정순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미정아, 너희 바쁜데 엄마가 집에서 밥이라도 해줄게. 네, 괜찮은데? 아니야. 내가 오랜만에 우리 아들 이것저것 해먹이고 싶어서 그래. 괜찮지? 아, 네. 첫 번째 작전, 생선구이였어요. 오늘은 고등어 구이를 해줄까? 좁은 아파트의 모든 문을 닫고 고등어를 구우니까 온 집안에 생선 냄새가 가득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죠. 어머니, 환기 좀 시켜도 될까요? 아, 더운데 뭐하러? 에어컨 기운 빠져나가. 냄새가 많이 심하니? 시골에서는 이런 냄새에 익숙해서. 이틀째는 더했어요. 오늘은 고기 좀 먹자. 삼겹살 좀 굽고, 삼겹살엔 청국장이 빠지면 안 되지. 삼겹살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뱄어요. 며느리는 창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 고기 냄새가 좀. 우리 현수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청국장도 진한 걸로 해서 예전엔 많이 먹였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아들 밥도 해주고 너무 좋네. 그 이후로도 낮에 아들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서 효소도 담그고 냄새나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어요. 하루 종일 방문을 닫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냄새는 계속 들어왔죠. 어머니, 이 냄새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나 금방 갈 거야. 명절에도 잘 못 보는 우리 아들인데 며칠만 좀 이해해줘. 내가 밥 해 먹이고 싶어서 그래.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정순 씨는 일부러 파스도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약국에서 한약 냄새 나는 파스, 냄새가 심한 크림형 바르는 파스 등등 많이 사왔죠.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좀 붙여야겠어. 파스 냄새까지 더해지니까 며느리는 정말 견딜 수 없어 했죠. 어머니, 파스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대로 소파에 앉으시면 소파에 냄새가 많이 배일 것 같은데. 응? 아픈데 어떡해.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파. 일주일 동안 이런 냄새 공격을 당한 며느리는 거의 신경쇠약 직전이었어요. 매일 창문을 활짝 열어놔도 소용없었죠. 옷에도 냄새가 배고 천 소파에도 냄새가 다 배고. 여보, 정말 못 견디겠어. 미정아, 조금만 참아. 얼마 안 남았어. 미정이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고 매일 밤 정순 씨가 모텔로 돌아가면 현수와 싸웠어요. 이건 해도 너무해.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냐? 맨날 냄새 나는 것만 해대다니. 그런데 며느리는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기 아들 밥을 먹이고 싶다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시골에서 지붕 공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현수야, 미정아. 고향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 수리가 예정보다 빨리 끝났대. 내일 내려갈 거야. 며느리 얼굴이 확 펴졌어요. 정말요? 응, 너희도 불편했을 텐데 이제 편해지겠네. 며느리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죠. 드디어
이 냄새 지옥에서 벗어나는구나 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정순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려가기 전에 얘기할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땅 말이야. 갑자기 왜 땅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산골짜기 땅이요? 응, 10,000평짜리 땅 말이야. 평당 얼마 받지도 못하고 또 농지와 묶여 있어서 팔기도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그 땅의 댐 개발이 확정되어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댐 개발 확정됐다고 하더라. 보상금이 엄청날 거래.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번쩍였어요. 댐 개발이요? 그럼 보상금이 얼마나? 읍내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평당 10만 원은 받을 거라던데? 그 땅이 그렇게 올랐다고요? 아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정말 대박이네요. 축하드려요. 응, 평당 10만 원이면 한 10억 되려나? 그런데 상속세 때문에 지금은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문제로 우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죠. 정순 씨도 물론 얼마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렇죠. 정순 씨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이 땅 말이야, 너희한테 안 줄 거야. 네? 나 죽더라도 행여 이 땅 가질 생각 말아라.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땅은 당연히 장남인 제 거죠. 세금 때문에 명의만 어머니로 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현수야, 엄마가 냄새 난다고 집 무너진 엄마를 내쫓은 너희가 부모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나? 며느리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미정아, 늦었어. 노인 냄새가 이불에 배는 게 싫다며? 그래서 나보고 모텔에서 자라고 한 거야? 너희 엄마라도 그렇게 할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이 땅은 너희 이모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야. 걔들이 나한테 훨씬 잘해. 현수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걸 왜 조카한테 줘요? 말도 안 돼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평소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다시는 없어. 왜냐하면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아들도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 혈육이 혈육한테 그렇게 해. 노인 냄새가 싫다고 모텔에 보내는 게 혈육이 할 짓이야? 엄마,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현수야, 나 이제 70이 넘었어. 남은 인생 얼마 안 돼. 그 남은 인생을 너희한테 상처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 정순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게. 서로 남처럼 살자. 엄마! 그렇게 정순 씨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새로 지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정말로 댐 개발이 확정되면서 보상금으로 10억을 받았어요. 정순 씨는 정말로 조카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고 공증을 받아 놓았어요. 현수는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집에도 찾아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명절에도 바쁘다며 시골집엔 안 오는 아들 며느리가 돈 때문에 시골집 문 앞에서 애걸복걸 하는 걸 보고 정숙 씨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정순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 없어요.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본다면 제대로 교육시켜줘야죠. 70이 넘어서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정순 씨의 통쾌한 복수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